여러분, 오늘도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뭐 하나 지르셨죠? 3,000원짜리 무선 충전기, 5,000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와, 진짜 싸다. 한국에선 2만 원 넘는데 완전 이득 받네. 하면서 뿌듯해하셨을 겁니다. 노란색 택배 봉투 뜯는 맛, 그 도파민, 중독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소확행을 아주 박살내버리는 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클릭 한 번으로 산 그 3,000원짜리 충전기가 사실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내년 연봉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책상을 빼버리는 경제적 독극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 앞에는 매일 수십만, 수백만 개의 노란색 폭탄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테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들 그냥 중국 애들이 물건 엄청 싸게 파네? 개꿀, 이러고 넘어가죠. 뉴스에서도 그냥 초저가 경쟁시대라고 점잖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쇼핑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 침공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21세기판 경제 아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바다 건너오는 걸거니 배송비 포함해서 1,000원이다. 이게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껌 한 통을 사도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온 물건이 1,000원? 이건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마진이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장사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을까요? 쟤네 사장들이 자선사업가라서? 아니면 머리에 총이라도 맞아서?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뒤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학교와 문방구들 다 망하게 했던 대형마트 기억나십니까? 처음엔 엄청 싸게 팔아서 동네 상권 다 죽여놓고 경쟁자 사라지니까 가격 슬금슬금 올렸던 그 수법 말입니다. 지금 중국 플랫폼들이 하는 짓이 딱 그겁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다릅니다. 동네 문방구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고사시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3,000원 아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리에서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공장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 당장 여러분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여러분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애들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물량을 쏟아내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한국 시장 먹겠다고? 천만에요. 그들 내부에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문제들을 이 초저가 덤핑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해외로, 특히 만만한 한국으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기 싫어서 남한테 독을 넘기는 좀비 경제의 습격입니다. 도대체 중국 대륙 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 걸까요? 오늘 뻔뻔한 경제학에서는 남들은 쉬쉬하는 이 거대한 경제전쟁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지금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대륙의 저놈들은 땅 파서 장사하나요? 배송비도 안 나오는 가격,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리나 테무 보면서 와,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가능한가 봐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따먹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압력밥솥입니다. 지금 중국 공장들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멈추면 죽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좀비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자전거랑 똑같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구조예요. 공장을 멈추면 당장 수억 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공산당 정권이 위태로워지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령을 내립니다. 야, 일단 만들어. 재고가 쌓이든 말든 일단 기계 돌려.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중국 전역의 창고란 창고는 전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옷, 신발, 장난감, 가전제품, 안 팔리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아니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여 있어요. 자국민들이 사주면 해결되겠죠?
근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지갑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돈이 전부 콘크리트 유령 도시에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헝다 사태니 비구이 위안이니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넣은 아파트들이 지금 짓담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냈는데 집은 안 지어주고 건설사는 도망가고, 내 자산이 공중분해됐는데 누가 쇼핑을 합니까? 알리바바 마윈이 와서 춤을 춰도 물건 안 삽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소비심리 실종이라고 하죠. 자, 상황 정리해봅시다. 공장은 멈출 수 없어서 물건을 계속 토해냅니다. 근데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도 안 사요. 창고는 꽉 찼고 물건은 썩어나갑니다. 이 엄청난 재고 덩어리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불태울까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떠넘겨야죠. 아주 헐값에라도 팔아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지어야 공장을 또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쟤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해외. 그 중에서도 물류 가깝고 인터넷 쇼핑에 환장하는 만만한 호구.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1,000원짜리 옷, 그거 사실상 재고 처리 비용보다 싸게 파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한국으로 던져버리는 게 이득인 상황인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아주 어려운 말로 디플레이션의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나라의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을 싼 가격표에 담아서 다른 나라로 전염시킨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볼까요? 중국이 지금 심한 경제적 변비에 걸린 겁니다. 배설을 해야 사는데 자기네 땅에는 더 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배설구를 어디로 뚫었냐? 바로 전 세계 쇼핑몰, 그리고 여러분의 현관 앞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물량 공세가 그냥 재고 털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 알리, 테무 같은 애들은 이 기회를 틈타 데이터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한국인들이 어떤 디자인에 반응하는지, 가격을 얼마까지 내리면 이성을 잃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지, 이 모든 정보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실패를 팔고 있고 동시에 미래의 시장 지배락을 사고 있는 겁니다. 싸다 하고 샀던 그 물건 하나하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뿜어내는 저가 공세라는 화염이 되어 우리 기업들을 태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 폭탄 때문에 한국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국산품 애용하자 같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말라 비틀어지는 진짜 공포 시나리오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 사건의 실체를 해부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배송비도 안 팠지? 라는 의문, 그냥 중국이니까 하고 넘기셨죠? 그게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지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고 있을까요? 알리? 테무? 아닙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뒤에 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우리는 미네랄 하나하나 캐서 유닛 뽑고 있는데 저쪽은 쇼미더머니 치트키 쓰고 자원 무한대로 설정해놓고 게임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자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배송비 나라에서 대줍니다. 물류센터 나라에서 지어줍니다. 세금 깎아줍니다. 왜요? 목표는 단 하나, 한국 유통망의 초토화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약탈적 가격 설정, 프레더터리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살벌하죠? 약탈입니다. 경쟁자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후려치는 전략입니다. 동네 빵집 죽이기랑 똑같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빵을 100원에 팝니다. 동네 빵집 사장님은 밀가루 값도 안 나오니 망하겠죠? 그렇게 동네 빵집이 다 문 닫으면 그때부터 그 프랜차이즈는 빵 가격을 5,000원으로 올립니다. 어차피 사 먹을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중국 앱들이 1,000원에 파는 건 여러분을 위한 할인이 아니라 한국 유통 생태계를 죽이기 위한 무기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주변의 평범한 이웃,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셀러 하시는 소상공인들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사실 중국 타오바오나 1688에서 물건 떼다가 한국에서 팔았습니다. 일종의 보따리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도매상이 소매상을 건너뛰고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튼 겁니다.
그것도 소매상이 떼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이건 유통 단계의 중간 삭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십만 명을 벼랑 끝으로 미는 대학살입니다. 아니, 중간 유통 마진 없으면 좋은 거 아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시죠? 천만에요. 그 셀러들이 망하면 그들이 냈던 세금, 그들이 고용했던 직원들, 그들이 이용하던 한국 택배사, 한국 포장재 업체들까지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경제는 톱니바퀴입니다. 톱니 하나가 빠지면 기계 전체가 멈춥니다. 게다가 더 소름 돋는 건 이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의 인프라를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 느려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알리, 테무 물량이 폭주하면서 한국의 평택항, 인천공항 세관이 마비 상태입니다. 중국산 저가 물건 검수하느라 정작 중요한 산업 부품, 급한 의약품 통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쓰레기 때문에 한국의 동맥경화가 온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은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인스타 하다가 중국 쇼핑몰 광고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지겨울 정도죠? 걔들은 광고비를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씁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한국의 광고 지면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 한국의 중소기업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싶어도 광고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 광고를 못합니다. 네이버 메인 유튜브 앞광고 죄에다 중국 자본이 입도 선매해버렸으니까요. 결국 한국 기업의 좋은 물건은 소비자 눈에 띄지도 못하고 사장됩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아니, 운동장이 기울어진 수준이 아니라 저쪽은 탱크 타고 축구하는데 우리는 맨발로 뛰는 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과하는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더. 바로 짝퉁과 유해물질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KC 인증이다 뭐다 해서 안전검사 비용 수백만 원씩 내고 물건 팝니다. 어린이 장난감 하나 팔려면 검사비만 엄청납니다. 그런데 알리, 테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국경 넘어서 직구로 들어오니까 안전인증의 사각지대입니다. 발암물질 나오는 아기옷, 폭발하는 보조 배터리, 짝퉁 명품 이게 아무런 제재 없이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사장님들은 법 지키고 세금 내고 안전검사 받느라 10,000원에 파는데 중국 앱은 법 무시하고 세금 안 내고 검사 안 받고 1,000원에 팝니다. 이게 경쟁이 됩니까? 이건 경제 전쟁 이전의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안전을 담보로 푼돈 몇 푼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매출이 아닙니다. 데이터 주권과 시장 장악입니다. 한 번 장악된 시장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쿠팡이 적자 보면서 로켓 배송 깔았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지금 보세요. 다들 쿠팡 없이 못 살게 되니까 멤버십 가격 올려도 못 끊잖아요. 중국 플랫폼들은 지금 그 작업을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유통망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한국 소비자들이 알리 없이는 양말 한 짝도 못 사게 만드는 것. 한국의 모든 소비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넘어가고 한국인의 취향과 욕망이 중국 AI에 의해 분석당하는 것. 그때가 오면 1,000원짜리 티셔츠는 사라질 겁니다. 경쟁자가 다 죽었으니까요. 그때는 10,000원, 20,000원을 불러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달콤한 1,000원은 나중에 우리 목을 조를 쇠사슬의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르는 결제하기 버튼은 사실 한국 경제를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 버튼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싼 게 최고지라며 웃고 계실 겁니까? 이제 슬슬 등골이 서늘해지시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미래는 아직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과연 여러분의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참혹한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그래도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공무원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진짜 순진하시군요. 이 전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훗날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 아니 다음 달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일 해고 통지서의 미리 보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리에서 3,000원짜리 휴대폰 케이스를 살 때 한국의 금융공장이 망한다고 했죠. 그게 거기서 끝날까요? 천만에요. 그 공장에 대출해줬던 지방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떠안습니다. 그 공장 사장님이 타던 차, 밥 먹던 식당, 직원들이 다니던 헬스장이 줄줄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번듯한 회사, 그 회사의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고객 쌓인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회사는 누구한테 물건을 팔고 누구한테 부품을 받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밑바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지지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서 있는 대기업이라는 탑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상생 같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 다녀보셨습니까? 임대문이 붙은 상가들이 흉가처럼 늘어서 있죠. 왜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안 사고 다 중국 앱으로 사니까요. 동네 옷가게, 잡화점, 문방구 다 망해 나갑니다. 자, 상가가 비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 주인인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이 박살납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흔들립니다. 이게 터지면 제2의 IMF,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 그 아파트값 방어해주던 지역 상권이 죽고 일자리가 사라진 동네의 집값이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앱 장바구니에 담긴 그 싼 물건들이 사실은 여러분 아파트값의 하락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바로 일자리의 질이 추락합니다. 제조업이 무너진 나라가 갈 길은 뻔합니다. 서비스업, 그것도 아주 단순한 서비스업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을까요? 알리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상자 나르는 일, 테무 배달 오토바이 타는 일.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 보유국에서 중국산 제품 하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던 손으로 중국에서 날아온 비닐 포장지나 뜯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라고요?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무너졌고 유럽의 제조업 강국들도 저가 공세에 밀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쿠팡맨 양성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중국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그들의 서버에, 돈은 그들의 주머니에, 우리는 그저 그들이 던져주는 1,000원짜리 미끼를 받아먹는 가축이 되는 꼴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 앱으로 산 옷을 입고 중국 앱으로 시킨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는 중국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중국어 매뉴얼을 번역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중국 앱의 물건 가격은 야금야금 올라서 어느새 국산보다 비싸진 상황을,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미 한국의 공장은 기계를 고철로 팔아버렸고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일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지 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이 거대한 침공의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입니다. 물온도가 1,000원, 2,000원 싸다는 쾌락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질 뿐 실제로는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하셨습니까? 1,000원샵의 공습은 쇼핑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일자리를 뺏고 나라의 경제기동을 갉아먹는 흰개미 때의 습격입니다. 이대로 1년, 2년만 더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돈을 뿌려도 여러분이 밤새워 야근을 해도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3,000원 아끼려다 너희가 일할 공장을 다 없애버렸어 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미친 폭주를 멈추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대로 싼 가격의 마약에 취해 서서히 죽어가거나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당장 해독제를 맞고 싸우거나. 공포에 질려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컨테이너 수천 개를 실은 배를 우리 항구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이 이 거대한 국가적 공세에 맞서 뭘 할 수나 있는 걸까요? 그냥 국산품 애용하자 같은 뻔한 소리 하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반격의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대한민국 경제를 동시에 구하는 생존 전략,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합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십시오. 자, 땀 좀 닦으세요. 무섭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 먹을 차례입니다. 뻔뻔한 경제학이 제안하는 호갱 탈출 생존 매뉴얼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체리 피커가 되십시오. 무작정 불매운동? 그거 안 됩니다. 싼 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은 못 이깁니다. 대신 우리는 아주 영악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미끼 던진 손해보는 상품만 쏙쏙 골라 드십시오. 1,000원짜리 머리끈 사세요. 배송비 0원 누리세요. 중국 공산당이 대주는 보조금 우리가 빨아먹으면 됩니다. 단 거기까지만입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 비싼 물건, 안전이 중요한 전자제품, 입에 들어가는 식기류는 절대 사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라 한국 애들은 돈 안 되는 것만 사가네 하고 질려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매출이 아니라 적자를 만들어주는 악성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쇄국 정책을 펼치십시오. 알리, 테무 앱 가셨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결제할 때 메인 신용카드 등록하지 마십시오. 언제 털릴지 모릅니다. 충전식 선불카드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만 쓰시고 딱 쓸 만큼만 충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앱 권한 설정 들어가서 위치 정보, 마이크, 사진 접근 권한 다 끄십시오. 그들은 1,000원짜리 팔아서 여러분의 사생활을 훔쳐가려고 온 겁니다. 정보를 주지 않는 소비자는 그들에게 계륵입니다. 공짜 점심은 맛있게 드시되 식탁 위에 지갑이랑 신분증은 절대 올려놓지 마십시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중국이 못 따라오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단순히 물건 떼다가 파는 일입니까? 아니면 단순 반복 업무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중국 AI와 1,000원샵에 대체됩니다. 이제 가성비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신뢰, 브랜드, 오리지널 컨텐츠로 무장해야 합니다. 비싸도 이건 한국 거 써야 돼. 이 사람한테 맡겨야 안심이 돼.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프리미엄 마크를 찍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연봉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상호주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네이버, 카카오 다 막아놨습니다. 우리 드라마, 게임도 맘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까? 이건 공정한 무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 좀 바로 잡아라. 국민들 데이터 다 털리기 전에 규제 좀 해라. 라고 떠들어야 바뀝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징징대지 않는 국민은 호구 취급받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1,000원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눈먼 물고기가 아닙니다. 낚싯바늘의 미끼만 쏙 빼먹고 유유히 사라지는 스마트한 포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소름 돋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구독 버튼은 뻔뻔한 경제학이 이 거대한 경제전쟁의 최전선에서 계속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탄환이 됩니다.